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울산 남구의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인서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름 장마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요즘인데요. 지역마다 대비책을 내놓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너무 부족해도 문제고 반대로 너무 넘쳐도 문제인 게 바로 물인데요. 최근에는 특히 이상기후 현상까지 겹치면서 생활용수이자 산업용수인 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지자체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죠. 네, 우리 생활에서 물은 정말 소중한 자원이죠. 네. 물 자원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다양한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 같은 장마철의 경우에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 저류 시설이나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세우고도 있고요. 네. 또 도시 전체에 효율적인 물 관리나 물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물 순환 선도 도시 사업이나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6년 우리 울산은 환경부가 지정한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됐죠.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물순환 선도도시는 뭔가요? 네, 조금은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도시의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한꺼번에 유출되어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강수량이 적은 계절에는 지하수 고갈이나 하천 건전화가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물순환 선도 도시는 도시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연 생태의 물순환 체계와 비슷하게끔 도시의 물순환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저영양개발 LID 기법이 사용된다는 점인데요. 사업의 계획부터 녹지를 확충해서 불투 수면을 줄이고 빗물 정원이나 식생수로 또는 투수 블럭이나 빗물 저금통 등으로 자연적인 물순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빗물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대상지인 남구 3호동 일원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시범사업에 선정되고 그동안 3호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울산 최초로 3호동 왕화공원 일원의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네. 사업은 지난해 완료가 되었고요. 와와로와 3호로 그리고 남산로 인근에 투수 콘크리트 포장과 침수 트렌치, 그다음에 침투형 빗물바지, 식생도랑 등 물순환 생태계 복원에 큰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예, 실제 물순환 목표량을 하루 25mm로 처리할 수 있게 설계해서 물순환 회복은 물론이고 3호동 도시재생사업과 철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 물순환 선도 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과다한 시설로 주차가 불편해졌다든지 오히려 미관을 했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물순환 선도도시는 조성 이후의 질적인 수준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후에도 물순환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사업 모델 개선에 이르도록 환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저영양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이 어떤 점들을 좀 벤치마킹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하나의 사업으로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네. 도시 전체의 공간 계획이나 관리 계획 측면으로 넓혀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일찍 독일이나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저영양 개발 방식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네. 독일은 빗물을 하수로 정의해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원인자에게 처리 의무와 보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영국은 부족한 수자원의 이용과 지속 가능한 배수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가 기준 시스템이라는 공인 인증 기구를 통해서 빗물 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미국 휴스턴시는 그린 빗물 인프라 시설을 도입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제산세를 또 감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울산시에서는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참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일상에서 시민들이 빗물 이용 시설을 활용하거나 또 물 절약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울산시에서도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했습니다.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을 하고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현재는 예산 지원이 지금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정책이 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이런 사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물 순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빗물 재이용을 위해서 지붕에 옥상 녹화를 한다거나 네. 화단을 설치해서 빗물이 원활하게 침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물순환 사업은 녹지 면적을 늘리고 보존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울산 지역 도심 곳곳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울산의 물순환 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가 소식 지금까지 울산 남구의회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인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